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계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가랑 영어입니다. 오늘은 The Bilingual Edge, 즉 이중언어의 우월함이라는 책의 첫 번째 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제 경험까지 더하여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캔들 킹과 앨리슨 맥케이인데요.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목은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아이로 키우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안타깝게도 절판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이중언어 능통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왜 바이링구얼 에지, 즉 이계국어의 장점이 있는 걸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뇌의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가 단일 언어 아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입니다. 인지 능력의 장점을 살펴보면 창의성과 유연성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해본 결과 빈 페트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중언어 아이들은 더 많은 답을 떠올리고 더 창의적인 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을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넣어서 종이 무게추로 쓸 수 있다거나 다른 방식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훨씬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언어적 인식, Metalinguistic Awareness의 우위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단어와 구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기도 하고 농담이나 언어 유희, 은유 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읽기 및 문해력 강화와도 연관이 크게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력입니다. 이중언어 아이들은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예컨대 문장의 문법 오류를 찾는 테스트에서 문장의 의미에 방해받지 않고 정확히 문법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지적 이점은 두 언어 모두에서 일정 수준의 고급 숙련도를 갖춘 아이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이해와 공감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언어를 아는 것이 주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혜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커집니다.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아이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 정체성과 자존감이 향상되는데요. 특히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이나 정체성을 아이가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면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래 교육 및 직업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얘기하는데요. 이 챕터는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적, 직업적 경쟁력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는 다국어 구사가 큰 강점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은 유리한 스펙이 되며 실제로 이중언어자의 월급이 5에서 20% 더 높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나 장학금 그리고 직장 채용에서도 다른 언어 능력이 선호되거나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높은 수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갖춰두는 것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제 요약 및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링구얼 엣지 1장을 정리해보면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지적 이점, 그것은 창의력, 메타언어적 이해, 주의력 향상을 돕습니다. 2. 사회 정서적 이점, 그것은 다문화 이해 향상, 정체성과 자존감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3. 미래 경쟁력, 그것은 교육적, 직업적 측면에서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언어를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정서적 기반,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확장하게 되는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신데요. 아버지는 77세까지 토목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7개 국어를 하셨어요. 한국어,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는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셨고 어른이 되어서는 태국어, 아랍어, 파르시, 스페인어를 배우셨어요. 아버지는 늘 차 안에서 언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니셨거든요. 우리 사남매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전쟁을 겪으면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77세 나이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큰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비결이 뭔가요? 그 분야에서 아버지의 기술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 아버지 말씀이 내 기술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최근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지. 그런데 내가 7개 국어를 하다 보니 세계 어디 가서도 소통이 되더라. 국제 건설 회사라는 것이 사장은 미국인 또는 한국인,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중간 매니저들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은 또 태국인, 멕시코인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가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와도 소통할 수 있는 나를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의 활달한 성격도 도움이 되었겠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 당시 제가 50대였는데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 2개 국어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젊으시니까 그리고 벌써 아기에게 국제적인 언어, 영어의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가랑 영어 많이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2장 Myths and Misconceptions about Learning a Second Language, 즉 제2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오해를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아가랑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